그 다음 단어 sublime, sublime 이렇게 나와 있죠. 으뜸의, 최고의. 으뜸을, 놀라움을 자아내는 이렇게 돼 있고요. of the greatest and highest sort, causing wonder or reverence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어떤 경탄을 불러내는 거네요. 그렇죠? 이 단어는 원래 여러분 거기요. L-I-M 있죠. 라임 있는 거요. 그 단어를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리미트라는 개념인데 원래 그 라이맨 이 단어가요. 그 도어 스텝, 스레시홀드라는 단어를 봤어요. 스레시홀드요. 스레시홀드가 원래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문간, 문턱, 문지방.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뭔가 하면은 역치라고도 얘기하는데 한계치라고 얘기하는데 집에서 불을 다 꺼놓고요. 하나의 방에만 이렇게 불을 탁 켜놓으면 어때요? 그 문이 달려있는데 뭐 밑으로요. 불빛이 새어나오죠. 그 부분이 스레시홀드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는 겁니다. 밑을.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한계를 벗어나는. 그렇죠? 근데 위로 벗어나는 게 아니고 그 아래로 이렇게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sublime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그 한계를 벗어나는, 그래서 승화하는, 뛰어난 이런 뜻이에요. 그 제한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 틈을 통해서. 그렇죠? sublime. 그런 의미로 기억하시면 되겠고, culinary예요. 그렇죠? culinary 할 때 이 culin아까지가 동그라미 치면 culina가 고대 라틴어에서 kitchen, 뭐죠? 부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엌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주방의, 요리의 culinary. 그렇죠? 그 다음에 thief라는 단어 있죠. thief요. 여기요. thief라는 단어는 이것도 고대 단어에서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건 영어에서 나온 건데 thief가요. 버블, 보이요.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딱 좋은 게 비등하단 말 알아요? 비등? 막 비등하는 거. 부글부글 끌어올리는 거. 이게 thieving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끌어오르다. thieving. 그래서 boil, bubble over, crowded, agitated.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죠? 그 부글부글 끓는 게 어떻게 흥분하고, 그렇죠? agitate, 사람들이 막, 그렇죠? 동요하고, 이런 의미까지로 가는 게 thiev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putrid. putrid까지 동그라미 쳐보세요. putrid. 이게 putrid가요. 그냥 쉽게 갈게요. 이거 어원이 아니고요. 한 곳에 오랫동안 오래 놓아놔요. 그때 나중에 이게 putrid에서 어디에다 오랫동안 놓아두면 그게 어떻게 되죠? decay, 썩어요. 그렇죠? 한 곳에 오래 놔두면 썩게 되다. decay의 뜻에서 한 곳에 오랫동안 정체돼서 썩어가는 냄새가 나는 게 썩고 부패하는 이런 의미예요. putrid. 됐죠? 그 다음에 victual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victual. 이 victual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victual이 요 어원이 원래는 어디서 온 거면 vive. 뭐죠? life. 생명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것. 그래서 뭐죠?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것. 그렇죠? 우리가 빅토리가 여러분 승리하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렇죠? 생존하다, 살아남다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victual이요. 사람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거, 버틸 수 있게 만드는 거. 그래서 음식과 양식. 이 단어도 쉽지 않죠. 지금 나온 단어 제가 보기에는 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seed라든지 putrid라든지 victual. 그 다음에 purveyor. 이 purveyor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나온 겁니다. provider. 이게 purvey.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purvey.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provider. 그래서 제공업자. 그렇죠? 음식이나 어떤 그 재료를 제공해주는 제공업자라는 뜻입니다. purveyor. 그 다음에 carry on. 이거 했었죠, 우리요. 그렇죠? 썩은 고기라고 했었죠. 썩은 고기. carry on. 그래서 우리가 뭐 했었죠? 이거 하면서? 그쵸? crown 했었죠. 이게 쭈글쭈글해진 노파라고 그러면서요. carry on. 이 carry on도 어원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원래는. carni라는 어원 알죠? carni가 뭐죠? 고기죠. carnivore. carnation.
carnivore 할 때요. 고기, 썩어가는 고기. 그렇죠? 썩은 고기. carnel. 그렇죠? 이게 carny, carrion, 썩은 고기. 그 다음에 need란 단어예요. need. 참 이 단어 어렵네요. 그렇죠? 보세요. K 발음 없고요. need란 단어인데 영어로 make the flour or water. 밀가루하고 물을 그렇죠? make 어떻게 만들어요? form paste. 딱딱한 덩어리로 만들죠. 이걸 우리가 딱딱한 덩어리 뭐라고 그래요? dough. 밀가루 반죽이라고 그러죠. by working with hand. 손으로 작업해서. 딱 뭡니까? 그렇죠? 반죽하다. 딱 좋죠. 반죽하다. 원래 이 need이란 단어가 평평하게 펴다는 의미에서 나온 건데 이게 밀가루를 반죽하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밀가루 반죽하는 단어를 이 단어를 볼 때가 있을까? 아마 요리에 관련된 그런 지문이 아닌 이상은 이거를 need가 이렇게 그렇죠?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머니가 만두 같은 거 하거나 이럴 때 막 밀가루 반죽 이렇게 푹푹푹 하고 있죠. 그 요리에는 안 나오고요. 보통은 어때요? 이거 밀가루 반죽해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죠. 그래서 어떤 걸 마음대로 조작하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다, 작업하다, 조작하다는 의미로 주로 나옵니다. 그렇죠? 실제로 독해에서는. 그렇죠? 반죽을 하다는 의미에서 자기가 만들어 조작하다는 의미 정도로요. 그 다음에 콘디먼트. 이건 그냥 쉽게 갑시다. 그렇죠? 어떻게 가면 돼요? 음식을 먹을 그 조건을 좋게 해주는 거. 그래서 컨디션을 좋게 해주는 거. 그래서 양념 조미료. 원래 의미는 콘디먼트가 콘디드먼.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피클 알아요? 피클이 짠지죠. 그 짠지는 왜 먹는 겁니까? 그 너무 맹숭맹숭할까봐 그 양념으로 먹는 거죠. 이 피클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게 콘디먼트라는 단어인데 양념 조미료 정도로 알면 돼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건 뭡니까? 뭐 시즈닝도 많이 알고 있고요. 스파이스 같은 것도 양념 조미료, 향신료 이걸로 많이 알고 있죠. 콘디먼트. 퍼먼트도 기억나시죠? 발효시키는 거. 이거 하면서 우리가 포멘트하고 포진, 그쵸? 수포 이런 거 하면서 포멘트라는 단어를 했었죠. 퍼먼트. 그래서 이게 원래는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발효시키라는 의미인데 효소라는 의미. 원래 효모와 효소가 발효의 그 원료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뭡니까? 소란, 흥분, 동요 이렇게 가지고 쓸 수 있겠네요. 퍼멘트. 아까 우리가 봤던 뭐요? 시드라는 단어. 이것도 부글부글 끓게 하는 것도 있었죠. 그 다음에 나중에 제가 전에 그런 단어를 썼는데요. 그 치즈 같은 거 만들 때는 어떻게 해요? 치즈를 계속 이렇게 저어요. 저으면 나중에 이게 점점 부풀어 오르면서 치즈 덩어리가 되죠. 이런 거 할 때는 제가 churn이라는 단어 얘기했었네요. churn, churning. 그렇죠. 그러니까 우유를 계속 돌리면은요. 그렇죠. 나중에 이게 뭡니까?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치즈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churning이라고 얘기하죠. churn. 그 다음에요. 딥소의 동그라미 치고 매니아의 동그라미 치면요. 딥소는요. 딥이 뭐예요? 우리가 딥이라는 단어 어디서 들어봤어요? 디핑이라는 거 알아요? 딥? 우리가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이게 빵 같은 거 주고 그러면 이렇게 찍어 먹으라고 주는 거 있죠? 그걸 딥이라고 그러죠. 쿡. 그쵸? 원래 딥은 물 같은데 푹 담그는 거예요. 물 속에 담그다. 그쵸? 푹 집어넣다. 근데 이게 물 속에 담그는 게 우리가 어떤 말로 많이 씁니까? 딥이요. 원래 드링크, 마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드링크라고 그러면 우리가 물도 있지만 뭘도 많이 마시죠? 주로 술이죠. 그래서 술통에 푹 빠지는 거를 좋아하는 미친놈이에요. 그렇죠? 술통에 빠지는 걸 좋아하니까 뭐지? 이게 뭐죠? 음주광. 항상 우리도 그러잖아요. 저 인간은 항상 그렇죠? 술통에 빠져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술통에 빠져 있는 인간 이게 딥소매니아. 임바이브. 이때 바이브, B-I-B. 이게 비블, 바이브. 이게 역시 물을 마시는 겁니다. 근데 술을 마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 꿀꺽 마셔야 되는. 그래서 이것도 뭡니까? 드링크, 술 마시다. 그렇죠? 과음하다. 그렇죠? 임바이브, 꿀꺽 삼키다. 그런 의미에서 섭취하다는 의미까지 갈 수 있겠죠. 임바이브. 그 다음에 inebriate. 이건 굉장히 빈출하는 단어죠. intoxicate하고 동의어로 뭡니까? 취하게 만들다는 단어로 굉장히 많이 쓰는 겁니다. 여기 intoxicate라는 단어 있죠? 취하게 하다. inebriate. 많이 봤을 거고요. abstemious. 우리가 abstain이라는 단어 알죠? 자제하다, 절제하다. abstain from에서 abstemious는 자제하는의 의미인데 이렇게 자제와 절제하는 단어는 대부분 어떤 의미로 쓰인다고요? 술을 안 먹는 금주에 밑줄 쳐면 되지. abstemious.
abstemious. 그 다음에 collation, collation. 원래 콜레이션 할 때 let가요 carry 그렇죠? 가지고 가다 놓다 이런 뜻인데 콜레이션은요 콜레이트가 여기 있으면 요거 옆에다 나란히 같은 걸 같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의미는 콜레이션이요 대조, 비교, 나란히 그렇죠? 병치 이게 콜레이션이에요. 원래 의미는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그 의미를 쓰지 않고 그 뭡니까? 그 아침을 먹고 점심 때까지 삼기 힘들어서 그쵸? 아침에서 점심 갈 때 이렇게 같이 가져가서 먹는 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 싸고 학원에 왔는데 점심까지 기다리기 힘드니까 학원에 올 때 뭡니까? 이렇게 가지고 와서 수시로 가면서 먹는 것. 이런 간식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간식. 됐어요? 근데 이 콜레이션은 대조나 그쵸? 이렇게 비교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이 LAT가 carry라는 의미는 나중에 latitude라든지 relate라든지 이게 다 이 LAT에서 나온 겁니다. collation. 단어는 점점점 어려지는 것 같네요. carousel. 주연, 연애, 흥청거림. 맨 뒤에 있는 뭡니까? drunken liver. 그렇죠? level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level. 이게 주연이라는 뜻이죠. 술 먹고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이 단어도 설명하기 참 애매하긴 해요. 그렇죠? 이 CARO 있죠. carouse 이게 drink up 마시다는 의미예요. 술 마시다. 술 마시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CAROUSE까지만 쓰면 carouse 이게 뭡니까? 엄청 퍼마시다 이런 동사로도 써요. 그래서 술 먹고 하는 축제. 그 다음 단어 voracious요. voracious의 VOR 이게 뭐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걸프요. 걸프 꿀꺽꿀꺽 삼키는 거. 인걸프 삼키다. 또 우리가 목구멍 아래쪽으로 꿀꺽꿀꺽 삼키는 거 devour 이것도 알고 있죠? 개걸스럽게 먹다 devour. 여기서 vour가 목구멍이라는 뜻입니다. 골짜기. 그래서 voracious는 꿀꺽꿀꺽 먹는 거에서 탐욕스러운. glutton, 이 글럿만 동그라미 쓰면 이 글럿이 뭐예요? G-L-U-T, 이게 swallow. 아까 이 걸프랑 똑같아요. 꿀꺽꿀꺽 삼키는 겁니다. glut. 그래서 꿀꺽꿀꺽 삼키는 사람, 그래서 폭식가, 대식가. 그래서 이 단어에서 나온 게 뭡니까? gluttonous라는 단어가, 그렇죠? 탐욕스러운 거죠. 다 삼켜버리는 거니까. 그리고 글럿만 쓰면 무슨 뜻이에요? 과잉, 과다.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glut만 쓰면 과잉, 과다, 초과라는 의미로 쓰이는 게 glut이죠. slake요. slake라는 단어는 여러분 쉽게 알 수 있어요. 왜 slake라는 단어는 slack이라는 단어 알죠? slack. 이 slack이 뭐죠? 형용사로? 느슨한 거죠. 제가 전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jean, 타이트하죠. trousers, 팬츠는 그냥 바지죠. 근데 우리가 청바지는 아니고 jean은 알지만 약간 느슨하게 입는 바지 뭐라고 그러죠? slacks라고 얘기하죠. slack, 느슨한. 그래서 내가 막 그죠? 지금 갈증 들어오고 아주 strong, 아주 강해요. tight, 아주 팽팽한 긴장감과 갈등이 있는데 그거를 slake는 뭐예요? 느슨하게 만드는 겁니다. 완화시키다. 그래서 욕정을 완화시키고 욕구를 완화시키고 긴장감을 완화시키는 거에서 그렇죠. 갈증이나 복수심 이런 긴장감을 풀고 좀 더 풀어지고 완화시키는 게 slake의 뜻이에요. slake. 됐죠? ravenous요. ravenous. 원래 raven이 무슨 뜻이에요? 갈까마귀요. 그렇죠? 까마귀들 어때요? 자기 음식 아닌데 막 달려들어서 뜯어먹지요. 그래서 까마귀처럼 몹시 굶주리고 탐욕스러운 이런 건데 요 레이븐 까마귀라는 단어도 원래 여러분 그렇죠? 보이나요? 여기까지요? 그렇죠? 다 똑같은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는 게 강간이라는 뜻이죠. 레이프. 그 다음에 러페이셔스. 남의 것을 뺏어 먹는 게 탐욕스러운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몰래 아래로 뺏어가는 게 소랍티셔스. 은밀한 거죠.
그리고 남의 걸 뺏어 먹어야지 어때요? 기분이 좋죠. 내 거 먹는 것보다. 랩처, 황홀경 같은 어원입니다. 강제로 남의 것을 빼앗는 게 레이브너스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지 것도 아닌데 막 그렇죠? 개걸스럽게 먹어대는 레이브너스. 웨스라는 단어가 되게 잘 나옵니다. 그렇죠? 원래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그 미국 애들 연필 깎는 거 봤어요? 우리 연필 이렇게 깎죠. 어렸을 때. 그렇죠? 그래서 끝을 막 어머니가 미리 깎아줄 때 뭡니까? 칼로 착 해서 끝을 뾰족하게 그렇죠? 뾰족하게 했으면 이게 쓰죠. 그렇죠? 근데 또 옛날에 되게 특이했어요. 뾰족한 것만 쓰고 뭉툭이 좀 안 쓴 애도 있죠. 그래서 끝을 날카롭게 하는 게 웨트인데 자기가 어떤 욕구나 욕망이나 식욕이 있는데 샤픈 그 욕구를 날카롭게 하는 게 뭐 하는 겁니까? 욕구를 아까 슬레이크가 느슨하게 하는 게 완화시키는 거는 날카롭게 하는 거는 강화시키다는 뜻인 겁니다. 그의 욕구가 점점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식욕이 점점 식욕이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는 건 식욕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강해지게 하다 도두다는 의미로 딱 좋아요. 식욕이나 욕망 따위를 도두다. 그렇죠? 칼로 잘라내다는 의미예요. 날카롭게 끝을. 그 다음에 quizy. 그 느글거리는데 이 quiz라는 단어는 보세요. 되게 어려운데 여러분 요 단어 알고 있으면 이게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다는 걸 보면 원래는 여기에서 나온 게 아니고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퀴즈에서 뭐가요? 이 단어 기억납니까? 코이요. 코이가 뭐였었죠? 이것도 설명했었죠. 코이, 클로그, 클로이. 아, 쏘리 죄송합니다. 코이가 왜 나와요? 코이가 아니었었죠. 클로이가 뭐였었죠? 질리게 하고 물리게 하고 그런 거죠. 너무 많이 먹어서 클로이. 이 클로이에서 퀴즈 너무 많이 먹어서 퀴즈 토할 것 같은 겁니다. 메스거리는. 그렇죠? 속이 안 절도겠지만 우리가 과식하면 어때요? 그렇죠. throw up, vomit, 토할 것 같이 만드는 거. 그렇죠. 됐어요? relish, 맛있게 먹다 즐기다 또는 풍미, 맛 이런 뜻이에요. relish. 이 relish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단어 없나요? relish에서 느껴지는 맛이 없어. 느껴지는 게 없어. 느껴지는 맛이 아니고 느껴지는 단어. 우리 봤던 단어 중에요. 뭐야? 아니요. 이게 뭐였었죠? 유물. 그쵸? 그럼 이 relish는요. 왜 유물에서 맛이 됐을까요? 우리가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때요? 먹고 나서 맛이 딱 끝하고 뒤돌아서 한번 까먹어요? 맛있는 먹고 나서 뒤돌아서도 어때요? 그 맛이 입에 계속 남아있죠. 그래서 또 나중에 다시 먹고 싶게 하는. 그죠? 뒷맛이에요. 계속, 그죠? 자기 혀 끝에 남아서 또 먹고 싶게 하는 그러한 입맛. 그렇게 맛있는 것. 그게 relish예요. 그렇죠? 계속, 맛있는 음식 계속 먹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나온 단어가 원래 이 단어입니다. 원래 이 relish의 뜻은요, something left behind. 뒤에 남겨진 것의 뜻이에요. 뒤에 남겨진 것. 이 relish가 나중에 또 어떻게 하면 뭡니까? 뭐 있습니까? release라는 단어 있죠? release. 이건 뭐예요? 뒤에 남겨두고 가는 겁니다. 내가 끌고 가다가 그래 남아있어 그러고 남겨두고 가는 거죠. 그래서 풀어주다 놓아주다 이것도 많이 쓰죠. release요. 그렇죠? relish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언어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상호 연관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luscious라는 단어네요. luscious. 이 단어가 그렇죠. 이것도 좀 미안해요. 단어 설명하기가 luscious요. 이 단어가 어때요? delicious예요. 여기서 나온 겁니다. delicious. delicious가 무슨 뜻이죠? 맛있는. 이거 여자한테 갖다 붙여버린 겁니다. luscious. 그렇죠? 맛있게 생겼네. 이런. 어떻게 보면 되게 그 말이 좀 굉장히 좀 그쵸 19금이죠. 그쵸 19금이고 좀 그렇게 한데요. 어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delicious. 그렇죠? 아주 탐스럽고 탐나게 만들고 맛있게 보이는 이게 특히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남자들한테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솔직히요. 여자들한테. 그렇죠? sweet, sexually attractive, seductive, luxurious. 그렇죠? 우리말로 하면 딱 좋은 게 뭐예요? 여기 그 달콤한 감미로운 관능적인 화려한 근데 luscious pretty girl. 그럼 어때요? 우리말로 하면 뭐죠? 이게 굉장히 뇌세적인 있죠? 관능적인 굉장히 매력적인 이런 의미가 luscious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pretty 정도와는 뉘앙스가 좀 틀리고 약간 이게 19금적인 뉘앙스가 있는 게 알겠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똑같이 예쁜 이러면은 예쁜 여자 그러면은 이건 19금 단어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오늘 19금 되게 많이 쓰네요. 그렇죠? luscious girl, luscious lady 그럼 어때요? 이게 왠지 말 자체가 delicious 그렇죠? 먹음직한 이런 의미에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섹슈얼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피컨트. 기억나죠? 이게 피크라는 단어 했었죠, 우리요. 지난 시간에. 피크가 쿡쿡 찌르는 거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쿡 찌르면 아 따가워. 그러면서 프릭, 스팅 찌르는 거라서 따갑게 해서 화나게 만드는 건데 이게 따갑게 하고 화나게 만드는 것 중에 뭐야? 피크가 톡 쏘는 맛이 있었죠. 탱 이런 맛이 있어요. 그래서 톡톡 쏘는. 그죠? 근데 톡톡 쏘는데 자극적인, 흥분시키는, 화나게 하는 다 듭니다. 그렇죠? 피크라는 단어 P-I-Q-U-E 피크가 무슨 의미요? 화, 자극. 서큘런트요. 서큘런트. 여기요, SUCQ까지요, 서큐까지가 이게 무슨 말인가면요. 이게 알고 있죠, 여러분이요. 뭐예요? 서큐가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서큘런트요. 서큐, 이게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이거 알고 있는 거예요. sucking, 그렇죠? suck. 빠는 거죠. 이 빠는 단어예요. 우리가 과일 같은 거나 이거 먹을 때 쪽쪽쪽쪽 빨면은 뭐가 나와요? 막 고기가 나와요? 육질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주스, 그렇죠? 과즙이 나오죠. 그래서 서큘런트는 쪽 빨면은 과즙이 쪽쪽쪽 빨려 나오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나왔어요? 즙이 많은, 맛있는, 그렇죠? 근데 특히 이런 것들은 제가 아까 괜히 고기가 나와 얘기한 게 아니라 서큘런트 스테이크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미디엄 또는 레어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 스테이크 같은 거 먹을 때 웰던보다는 미디엄 웰던이나 그렇죠? 레어 정도 먹으면 어때요? 그렇죠? 먹을 때 고기 씹을 때 그죠? 육즙이 쪽쪽 나오죠. 이런 게 서큘런트란 말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팔라토보. 원래 이 단어 이것도 외워야 된다는데 이게 입천장이라는 뜻이에요. 입천장. 국의 입천장. 그러면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가 맛을 뭘로 느낀다고 생각하죠? 혀로 느끼는 거 알지만 옛날 사람들이요. 맛있으면 혓바닥에 묻힌 다음에 어떻게 먹었어요? 맛을 맛보여서 혓바닥에 묻힌 다음에 하면서 윗천장에 입천장에 이렇게 문질러 가면서 맛있네 이러면서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맛을 느끼는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입천장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팔라토브는 입천장에 이렇게 바르면서 먹을 수 있는 거라서 굉장히 맛있는 뜻입니다. 맛있는. 입맛에 맞는. 그 다음에 펀전트는 포인트예요. 콕콕 찌르는. 포인팅. 그쵸? 찌르는. 스팅잉, 바이링, 샤프. 날카로운 뜻이겠죠? 펀전트. 우리가 펀전트에서 뭐 펀전트, 펑츄얼 이런 것도 많이 봤죠. 펑틸리어스 하면서 펀지가 찌르는 겁니다. 펀전트, 스팅, 찌르는, 펀지. 그 다음에 구어맨드가 한 단어가 이게 불에서 나온 건데 영어로 따지면 뭐죠? 아까 봤던 우리가 글러턴 알죠? 탐식가, 무지장 먹는 애. 구어맨드. 이게 그래서 탐식가, 대식가. 그렇죠? 글러턴이라는 단어 나와 있네요. 꿀꺽꿀꺽 삼키는 구어맨드. 야, 이건 좀 설명하기 어렵는데요. 보보. 값싼 장식품. 한번 보블이라는 단어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사전에. 값싼 장식품이란 뜻 말고 어떤 의미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값싼 장식품이란 뜻 전에 기본 의미가 있을 텐데요. 보보. 또요. 그 뜻 말고는 없어요? 보보. 네? 어느 거요? 그게 뭐라고요? 싸구려 물건.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에 다는 장식용 공. 그럼 제가 이거 어원을 잘못 알고 있었나 보네요. 저는 이 단어가 그냥 봅시다. 그럼 따르게 갈게요. 원래 바벨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 줄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바벨에서 안 나온 것 같네요. 그렇죠? 바벨. 바벨은 나중에 다시 설명하고요.
바벨이 어떻게 바벨이 된 건데? 그냥 봅시다. 버버. 그쵸? 값싼 장식품 정도로요. 불어에서 나온 단어로, 자, pretty, bright, pleasing, ornament of little value. 그냥 설명합시다. 어원은 맞을 거예요. 버블이라는 단어가 원래 바벨이라는 단어에서 오는데, 바벨이 뭔지 아세요? 바벨 타워 할 때요. 옛날 고대 바빌로니아에서 인간들이 뭡니까? 하나님에 도전하기 위해서 큰 탑을 쌓죠. 하나님의 보면 어때요? 유치한 장난감에 불과하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나온 거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인간들이 장난감 같은 거를 만들고 있어. 쓸모없이요. 그래서 그걸 빵 포개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인간들을 흩어지게 만들죠. 그래서 이 바벨이요. 그럼 바벨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 무슨 의미도 있죠? 갈라지면서 당하시는 인간들이 협동해서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언어를 다 다르게 하죠. 그래서 달라진 언어 이렇게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 가요? 무슨 말인죠? 그래서 전혀 버블이라는 단어는 제가 전해봤던 거는 뭡니까? 서로 의미가 통하지 않는 말 이런 의미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쓰이고 뭡니까? 그렇죠? 초라한 장식품이나 싸구려 장식품 정도로 많이 쓰이나 보네요. 버블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divest의 vest만 네모치면 이게 vest가 뭐예요? 이게 옷이잖아요. 옷. 그리고 die는요. 옷에 있는 것을 빼앗아 버리는, 옷을 벗겨버리는 겁니다. 박탈하다. 박탈하다. 그래서 우리가 vest 조끼라고도 알고 있는데 그럼 옷 안에다 집어넣어주는 거 뭐죠? invest가 투자하다죠. divest가 박탈하다, 빼앗다. divest. 그 다음에 adorn 할 때 orn 동그라미 치면 adorn 할 때 orn이 뭐죠? ornament나 ornate라는 단어 기억납니까? ornament, ornate요. 이게 장식품이죠. 그럼 ad는요. 어디에다가 장식을 해주는 거예요. adorn, 장식하다, 치장하다. 밑에 ornament, decorate 나와 있죠? 그 orn입니다. decorate. ornate가 원래 decorate의 뜻이에요. decorate라는 단어 하나만 더 강조한다면은 장식하는 뜻 말고 무슨 의미 중요하다고요? 훈장수여하다는 의미로 기출문제 여러 번 나왔습니다. decorate가 훈장수여하다. 훈장수여도 어떻게 보면 장식하는 거죠. 군인들의 가슴에 뭡니까? 화려한 훈장으로 장식해주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플로리드예요. 플로리드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 플로라가 뭐죠? 꽃이요. 그쵸? 꽃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뭐죠? 로즈, 장미죠. 그냥 플로리드는 꽃이 화려했는데 장미가 활짝 핀, 그래서 뭐예요? 불그스름한, 화려한, 빨갛게 피어오른 이런 게 그쵸? 플로리드의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화려하고 현란한 이런 의미로까지 쓸 수 있겠죠? 플로라. 그래서 우리가 플로리스트, 그럼 뭡니까? 꽃가게 주인, 플로리스트라고 얘기하죠? 플로라. 그 다음에 허버. 이 허브는요, 밑에다 하나 써놓으세요. 동의어입니다. HUT 말고 HUT 뭐죠? hot. 그렇죠? 오두막, 그렇죠? 오두막 헛간이라는 단어를 따르게 읽는 겁니다. 그렇죠? 허브, hot, 동의어예요. 그렇죠? 오두막이라는 뜻에서 나온 겁니다. 허브. 됐어요? 허브. 그 다음에 evict요. VICT 동그라미 치면 이게 뭐였었죠? conquer, 지배하는 거죠. 그렇죠? conquer, 지배하다. 그래서 또는 evict, 그래서 우리가 victory, victim, 그렇죠? 알고 있죠? 그건 뭡니까? evict는 내가 지배해서 상대방을 싸워서 이겨서 상대방을 내쫓아버리는 겁니다. 나가. 그렇죠? 내가 그 자리를 점령해버리면 상대방은 쫓겨나가야 됐죠. 그래서 쫓아내다. 됐어요? 쫓아내다. denies라는 단어도 이거 어렵게 생각하는데 되게 쉬운 단어예요. 왜요? den 네모치세요. 뭐죠? den. 여러분 알고 있죠? den이 뭐예요? 곰이 살거나 동물이 사는 그렇죠? 그런 동굴, 거주지가 den이죠. 그렇죠? 그 den에 왜 den이 곰이 굴을 왜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 거주하려고 있는 거주지가 den이에요. den 안에 사는 사람들. 그렇죠? den은 사람이 사는 소굴이라는 의미를 많이 씁니다. 그 소굴에 존재하는 사람들, denies, 거주자, 거류민, 그 안에 있는 동식물. den. 괜찮죠? den. 동굴에서 나온 거고. expatriate 할 때 patry, 세모 동그라미 있어요. patry, 이게 뭐죠? 원래는 patry가 아버지죠. 근데 우리가 아버지라는 단어에서 뭡니까? 아버지의 나라라고 얘기하죠. 조국. 그렇죠? 이때 조자가 할아버지 줬잖아요. 아버지, 할아버지의 나라, 조국. 그럼 expatriate는 아버지의 나라로부터 쫓아내는 겁니다. 너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 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추방하다. 그렇죠? 그래서 같은 아버지를 가진 동포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compatriot, 동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에 충성하는 걸 patriotism, 애국이라고 얘기하고요. 괜찮죠? 오케이. 그 다음에 nature, 자연에 관한 거네요. proliferate, 이 proliferate라는 단어는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잘 알 수 있을 텐데요. 뭐야? prolific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죠? prolific, 뭐였었죠? 다산의, 새끼를 많이 낳는. proliferate, 어떤 동물이 새끼를 많이 낳으면 어때요? 여기저기 자식들이 퍼져나가겠죠.
proliferate, 널리 번식하다 또는 확산시키다, 퍼져나가다. proliferation. 그래서 우리가 이 proliferation이 뭐에서 많이 써요? 그렇죠? NPT라는 시사용어에서 많이 나오죠. 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그래서 뭡니까? 핵 확산 금지 조약 할 때 Non-Proliferation Treaty 할 때 Non-Proliferation 할 때 이 proliferate입니다. Propaganda라는 단어 알고 있죠? Propaganda. Propaganda가 뭐예요? 그렇죠? 정치 선전이죠. 그럼 propagate는 정치적 선전을 퍼뜨리는 거에서 전파하다, 보급하다, 사상을 전달하다. 그래서 빨리빨리 번식시키는 겁니다. Propagate. 됐어요? 원래 propagate의 뜻은 propaganda는 줄기 하나로부터 이렇게 한 줄기 큰 줄기부터 이렇게 overshooting. 그렇죠? 뭐 하는 거죠? 그렇죠? 가지 같은 게 계속 피어나는 거. 이게 propagate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vestige요. vestige. vestige는요. 요때는 아까 그 vest하고는 틀려요. 이게 vestige 할 때 vestige에 g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footprint 뭐죠? 족적, 발자취 이런 뜻이죠. footprint 또는 track이라는 단어도 알죠. 트랙을 길로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계속 밟으면 어때요? beaten track. 그러면 발자국이 난 길 있죠. 이게 beaten track이나 그렇죠. 그 doorstep, footprint 발자국이 vestige의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 지나갔는지 그 발자국을 보고 인디언들이 따라가죠. 추적자가. 그래서 흔적, 자취라는 의미로 쓰는 게 vestige입니다. 됐죠? vestige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carnivorous 할 때 아까 carni가 고기라고 그래서 그 vore가 삼키는 거. 고기를 삼키는 육식성의. 괜찮죠? carnivore. herbivore, 또 omnivore 이런 단어도 봤죠? herbivore는 초식. omni는 O-M-N-I는 모든 걸 먹는 잡식. 그 다음에 piscatorial. 이 piscatorial도 잘 나오죠? piscus. piscus가 무슨 뜻이에요? piscatorious가 fish, 물고기예요. piscatorial. 이것도 어업의, 낚시의 piscatorial. 봐두세요. piscatorial. 이런 단어 특히 논리나 그런 데 되게 잘 나오는 겁니다. 논리나 또는 뭐죠? 그 analogy 같은데요. 까다롭게 잘 나오는 거니까 잡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것도 마찬가지요. apiary. 이게 뭡니까? apis라는 게요. APIS 있죠. APIA로 되는데 apis가 원래 B 뭐죠? 벌이란 뜻이에요. 벌. apis가요. 그래서 apiary 그러면 이 벌들이 모여 있는 곳 양봉장. 그렇죠? 양봉장. 솔직히 저도 이런 단어 하기 싫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양봉장도 외워야 돼. 짜증나네. 뭐 양봉장이 뭔지도 모르는데 뭐 이런 데인데 저 나온 적이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apiary. 그렇죠? 그 다음에 extirpate 할 때요. 원래는 extirpate 할 때요. 지금 스펠링이 하나 사라졌는데 stop예요. stop. 이게 뿌리란 뜻이에요. 뿌리. 루트요. 그리고 여기다 EX가 붙어진 겁니다. 근데 X랑 S랑 발음이 똑같으니까는, 그쵸. 이 S가 사라진 건데, stop를 뽑아내는 거죠. 뭐죠? 이거 그랑 똑같아요. eradicate, 뿌리 뽑다, 근절하다. extirpate, 뿌리를 그냥 통째로 뽑아버려서 근절시키는 겁니다. extirpate. 그 다음에, germinate의 germ, G-E-R-M. 여기까지만 동그라미 딱 치면 뭡니까? germinate. 이게 새싹, 씨앗, 이런 거죠. germ. 그렇죠. 새싹, 씨앗. 그러면 새싹으로부터 하나씩 어때요? germ. 그렇죠. 씨앗으로부터 싹이 트기 나죠. 점점 발아하다. 싹트다. germinate. 됐죠? germinate. gem은 뭐였었죠? gem, G-E-M은요? 그거는 보석. 그래서 우리가 3명의 보석 같은 존재가 되고자 만든 회사가 대학생 3명이 3보, 3개의 보석 만들죠. 그래서 트라이잼. 3개의 보석. 트라이잼. 잼스톤. 그 다음에 virgin. 이 virgin이 뭐죠? 이 virgin의 앞에 있는 virgin에서 BUD 한번 써보실래요? BUD. virgin 할 때 이 D 발음이 bird죠, bird. bird가 뭐예요? 싹이죠. 그럼 virgin은요, bird가 birding. 점점 싹 트는 겁니다. 싹 트다. virgin. 싹 터오르는 거. 됐어요? 그 다음에 exuberant. 우버라는 거 알아요? 우버. U-B-R. 참. 이것도 어떨 때 보면 참,
저는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 원래 언어라는 거는 그냥 놔두면요. 좋은 쪽으로 변해요. 의미가 나쁜 쪽으로 변해요. 나쁜 쪽으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어원을 설명하다 보면 참 선생님을 설명을 해도 좀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는 게 좀 이상한 거 사상이 불순한 게 이게 아니라요. 원래 그래. 이 우버는요. 원래 우버, 우더가 여자의 젖가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그주버런트는 아주 가슴이 큰 이런 뜻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어원을 딱 그대로 하면요. 그대로 딱 얘기를 하면은 그 원래 표현이 그겁니다. 우버나 우더라는 의미가 젖통 이런 뜻이거든요. 한국말로 바꾸면 그러면 젖통이 큰 그래서 이게 뭡니까? 어때요? 우리가 얘기하면 엉덩이 크고 가슴 크고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아이를 여러 키우면서도 풍부하게 줄 수 있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가슴이 풍만한 의미에서 성적으로가 아니라 자식을 키우는데 아주 무성하고 울창하고 화려한 이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마음껏 먹일 수 있고 이런 의미가 그렇죠. 이그주버런트입니다. 그렇죠? 무럭무럭 자라게 할 수 있는 이게 이그주버런트라고요. 그래서 우버가 위버 가슴에서 나온 거라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램펀트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했었죠 이 단어요. 그렇죠? 안 해도 되겠죠 이거는요. 램펀트. 이 뜻 말고도 마녀나 울창한 말고도 뭐 있었어요? 화가 난, 분노한, 또 경사진, 기울어진, 또 사자가 뒷발을 땅에 두고 앞발을 들고선 이런 것까지 얘기했었죠. 램펀트요. 넘어갑시다. 램펀트는 원래 의미는 기어오르다는 의미에서 나옵니다. 크라임, 기어오르다. 그 다음에 팩티셔스는 팩트가 메이크니까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부자연스러운 팩티셔스. 알죠? 그렇죠. 팩티셔스 되고 나중에 허구에 할 때 무슨 단어도 있어요. 픽티셔스라는 단어도 있죠. 팩티셔스가 아니고 픽티셔스의 의미도 있습니다. 픽티셔스. 그 다음에 에크미. 이거 발음이 에크미거든요. 에크미. 이 에크미의 뜻은요. 점이란 뜻이에요. 정점. 에크미. 그렇죠. 우리가 올라가면 가장 꼭대기는 항상 뭘로 이루어져 있죠? 점으로 이루어졌죠. 꼭대기는 점. 포인트. 그래서 그냥 지역하면 하이스트 포인트. 가장 높은 점. 이게 에크미예요. 뭐 제니스, 에이펙스, 어포지 굉장히 많이 들어봤었죠. 등요들. 이 퓨전의 퓨즈 뭐였었죠? pour 쏟아붓는 거죠. 그러면 밖으로 막 쏟아붓는 거 뭐죠? 감정의 토로, 그렇죠? 생각의 토로, 그렇죠? 막 밖으로 유출. effusion 괜찮죠? pour out 밖으로 쏟아붓는 거. exude라는 단어 있네. exude.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익수드는요, 아까 이퓨전하고는 좀 틀려요. 아까 익수드는 뭐 했었죠? 빡 퍼져나와. 익수드는 뉘앙스가요, 딱 뉘앙스가 그런 게 뭐가 있죠? 우리가 음식 중에 껍질과 알맹이가 있는데, 이렇게 쫙 누르면 껍질은 그대로 있으면서 껍질 밖으로 이렇게 알맹이만 쭉 빠져나오는 그런 거 있나요? 붕어빵을 껍질 안 먹진 않잖아요. 근데 그것도 덩어리로 나오죠. 안에 알맹이가 이렇게 좀 물컹물컹한 걸로. 그런 게 없네. 그 뉘앙스예요. 딱 익숙한 그 뉘앙스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치약이요, 치약. 치약 같은 거 짜면 어때요? 그쵸? 치약 같은 거 짜면은 껍질 속에서 이렇게 쭉, 그쵸? 스며 나오는 거 있죠. 그런 뉘앙스가 익숙된 뉘앙스입니다. 원래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요. have liquid. 어떤 액체가 have liquid coming out of its skin. 이런 뜻이에요. 껍질로부터, 그쵸? 둘러싸고 있는 것부터 액체 덩어리 같은 게 쭉 흘러나오는 거. 그쵸? 이게 exude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ooze out 좋죠. ooze out하고 약간 틀려요, 근데. 그쵸? ooze는 약간 스며 나오는 거고요. 그런 음식이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치약처럼 이렇게 짜먹는 음식. 그런 것들이, 그쵸? exude의 뜻이에요, exude. 고구마? 고구마는 안 되는데, 그쵸? 이런 거 있어. 쭉 짜면 이렇게 알맹이만 쭉 스며 나오고 껍질은 그대로 있고 그런 것들이요. 그렇죠. porous, P-O-R-E, 이 pour, P-O-R-E, P-O-R-E가 구멍이란 뜻이죠. pour, 구멍. porous는 구멍이 숭숭 뚫린. 그렇죠. 그래서 스며드는 투과성의 porous. 밑에 full of pour 보이죠? pour. 그래서 나중에 옷이 porous 하면 뭡니까? 그렇죠. 이게 뼈에 구멍이 나서 뭡니까? 골다공증 이런 것도 많이 씁니다. pour, 구멍. 그래서 나중에 이 pour가 동사를 써서 pour over, 그건 뭡니까? 그렇죠. 뚫어지게 쳐다보다 응시하다 또는 면밀히 검토하다 이런 단어도 있어요. pour, 구멍. meander 알죠? 뱀처럼 구불, 그렇죠. 이게 원래 meander는요,
옛날에 그 터키에 있던 강 이름이에요. 그 강의 대표적인 사행공유청이라고 그러나요? 사자가 뱀사자죠. 뱀처럼 구불구불 공유, 휘어져서 흐르는 강 이름이 미엔더였었는데 거기서 굽이치다, 구불구불. 그렇죠? 미엔더. 스태그넌트는 stay, 멈춰 있는 거죠. 스태그넘, 멈춰 있는 물, 정체된 물. 그래서 정체된, 활기 없는, 발전이 없는 스태그넌트요. 아키펠라고, 군도 다도해. 아키펠라고. 이거는요, 아크에다 동그라미 치면 이게 아크가 최고죠. 그렇죠? 펠라고가 바다란 뜻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원래 의미하고는 아무 관련 없어요. 최고의 바다란 뜻이에요. 최고의 바다. 여러분,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에 최고의 바다가 어디였는지 아세요? 지중해 중에서도 어디예요? 에게해요. 에게해 있죠. 거기가 모든 거의 중심이 되는 지중해 지역의 바다였었죠. 에게해 분야요. 거기서 맨날 뭐 이탈리아도 그렇고 카르타고도 그렇고 모든 문명이 거기서 유럽에서 발달하죠. 그래서 그 에게해를 뭡니까 최고의 바다라고 불렀는데 그 에게해가 어떻게 돼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리아시스 시켜서 뭡니까 군도와 섬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렇게 군도, 섬이 여러 가지 있는 섬이 많은 다도해나 군도를 아키펠라고라고 부릅니다. 됐죠? 그래서 많은 섬들이 있는 거. 지금 아키펠라고의 대표적인 나라는 어디입니까? 7천여 개 이상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죠. 한 번도 그 섬을 완전히 통치해 본 적이 없대죠. 중앙정부가. 어디예요? The Philippines. 필리핀 7천 개가 넘죠. 국토가 섬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렇죠? 됐어요? 네. 조금만 에어컨 틀게요. 성민이 쪽으로 바람을 좀 많이 가게 해보세요. 인슐라, 섬사람의.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어떤 의미를 쓰죠? 이게 아일랜드에서 나온 겁니다. 고립된. 그렇죠? 인슐라리티. 그 다음에 드래그는요, 이 뉘앙스가요, 뭐라고 써야 되나? 우리말로 하면 찌끔이라는 거 알아요? 찌끔이?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그 찌개미라고 그러나요? 우리나라에서 조금 히트치고 있는 게 뭡니까? 코리안 스타일 뭐예요? 그렇죠? 와인, 그래서 뭡니까? 막걸리가 대박이라면서요. 원래 막걸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곡주죠? 쌀 같은 걸로 뭡니까? 그렇죠? 발효시키는 겁니다. 쌀로 오래 발효시키면, 저도 정확히 몰라요. 들은 얘기인데, 발효시키면 어때요? 그 발효되면서 그 맛이 아주 청아하고, 그렇죠? 아주 투명한 깨끗한 술이 생기죠. 그게 맨 위에 떠요. 그렇죠? 투명한 아주 깔끔한 맛의 술이요. 그 부분을 싹 건져서 이걸 제사나 이런 데 쓰는 이게 뭐가 되죠? 청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청주, 법주 이런 거 보면 어때요? 맑고 투명하죠. 그게 술을 만든 겁니다. 전통 기법으로요. 근데 그걸 만들고 나서 옛날 서민들이 그거는 뭡니까? 조상님한테 바치는데 제사용으로 쓰고 이렇게 쓰는데 그걸 아무도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럼 밑에 그 쌀이 뭡니까? 술 발효되고 나서 쌀 찌끄러기가 밑에 남아있죠. 앙금이요. 그렇죠? 그걸 버리기 아까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그거를 거지 같은 수건에 넣어서 거즈 알죠? 거즈. 그 수건에 넣어서 뭡니까? 쭉 짜요. 그 술 찌끼매를. 그럼 어때요? 거기에서 탁한 물이 툭 나오죠. 그게 뭐가 되는 거야? 탁주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또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뭡니까? 채 같은데요. 그냥 대충 막 걸러요. 막 걸러내서 그렇죠? 물하고 막 걸러서 먹는 게 뭐예요? 막 걸러서 먹는 데서 막걸리가 된 거죠. 이거 구라 아니에요. 그렇죠? 구라 아닌가 그렇죠? 이해가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밑에 가라앉은 찌꺼기 같은 걸 드랙스라고 많이 씁니다. 그것도 생각해요. 우리가 뭐가 하면은 커피숍 같은 데 가면 커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커피 가루 같은 거 남으면 이렇게 화장실 갖다 놓든가 이렇게 갖다 놓죠. 잿더리 위에. 그것도 드랙스입니다. 그렇죠? 커피 드랙스. 근데 또 그 막걸리를 청주를 만들어 먹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박 선생님은 요즘에 금주에서 술을 안 마시는데 윌리엄 박 선생님은요, 막걸리를 시켜요. 근데 시키면서 아줌마가 흔들어가지고 오죠? 그거 안 마셔요. 아줌마 그냥 갖다 주세요. 그래서요, 막걸리를 그냥 그대로 놔둬요. 그럼 막걸리 밑에 이렇게 뿌옇게 가라앉죠. 위는 좀 투명해지죠. 그럼 그걸 조심스럽게 따서요, 위에 있는 것만 따라 먹고 이거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왜 밑에 있는 뿌연 거 싫다고. 그래서 그럴 바에는 다른 걸 먹시는데, 그래도 이게 좀 머리 들 취하는 것 같다고 막걸리를 그래서 가만히 놔둬서 가라앉게 만든 다음에 위에 것만 이렇게 뽑아 먹고. saturate,
흠뻑 적시다, 포화 상태로 만들다. 원래 이 saturate에서 우리가 satisfy라든지 sate라든지 질리게 만드는 거. sate 알죠? S-A-T-E. 또는 satiate. 이것도 그렇죠. 푹 적게 만드는 거나 만족시키다는 의미로 쓰는 거죠. saturate. 이건 흠뻑 젖게 만들다는 뜻이에요. 흠뻑 젖게 만들다. 터비드의 T-R-U-B 동그라미 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뭡니까? 터브가요. 이 터보, 그렇죠? 터뷸런스. 막 휘젓는 거예요. 그래서 터비드는 우리가 개울 같은 거 막 막대기로 휘저으면 어때요? 혼탁해지죠. 그렇죠? 터비드. 스몰더. 이 스몰더는요, 스모크 있죠. 스모크. 그렇죠? 연기가 나면은 고기가 연기가 어때요?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거. 스모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스몰더. 저는 제가 이 단어 설명했었죠. 뭐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전에 이 단어가 되게 이상했어요. 스몰더하고 이게 연기가 피어오르다고요. 그렇죠? 어원을 모를 때는 smother. 이게 뭐예요? 질식시키다, 숨막히게 하다. 그죠? 숨막히게 하다. 이 두 단어가 너무 헷갈리는 거야. 어원을 모르겠어서. 그래서 어를 모를 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보조선을 걷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때부터 안 까먹었어요. 숨막히게 하는 거. 그쵸? 숨막히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안 헷갈리더라고요. 그쵸? 숨막히게 하는 사람 있죠? 그쵸? 스몰더는 스모크에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incendiary. 이 샌드가 불이라고 그랬었죠. 기억납니까? 우리가 인센스 하면서 향, 환하게 하다. incendiary는 어디에다 불을 붙이는 사람. 그래서 가연성의, 방화의 이런 의미도 있지만 incendiary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 선동하는 이런 의미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선동하는. conflagration 할 때 flag라 동그라미 치면 이 flagra가 뭐죠? 이게 fire, flame, 불꽃이에요. 불꽃. 그럼 큰 불이 flagration. 붙는 겁니다. flagration, conflagration. 됐어요? 그래서 대화재, 큰 화재. 그렇죠? 이 flag가 들어가는 거 여러분 뭐 있어요? 막 악마가 막 그쵸? 화가 나면 막 이글이글 눈이 타오르면서 불꽃처럼 있어요. 극악무도할 때 flagrant라는 단어 알죠? flagrant. 또요. 빨간색 학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몸에 불이 난 것처럼 빨간색 학. 뭐라 그래요? 그렇죠? 플라밍고. 이것도 플라밍고도 홍학이라고 그러죠. 홍학. 그렇죠? 대공원 가면은 그 입구에 있어요. 플라밍고 빨갛게. 그렇죠? 홍학. 홍학이랄 때 왜 그런가 하면 전화 오났어요. 홍학이요. 홍학? 포장마차에 있는 거 그건 홍합이죠. 그건 홍합이고요. 그렇죠? 홍학. 그렇죠? 빨간색 두루미가 플라밍고입니다. 웰로우. 참 재밌죠. 웰로우. 이 웰로우는요. 진창에 뒹굴다예요. 이게 밑에는 roll about의 뜻입니다. 웰로우가. 그렇죠? 근데 이 진창에 뒹굴다는 뜻으로 그쵸? 쓰이지 않아요. 진창에 원래 웰로우는 그 돼지 같은 애들 보면은 뭡니까? 그렇죠? 그 진흙탕 물. 그러니까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은 오아시스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동물들이 물 있는 데로 오잖아요. 근데 오아시스 사막에 막 물이 콸콸콸 이렇게 아주 투명하지 않고 그죠? 그 진흙탕에 있어가지고 어때요? 물이 찔뻑찔뻑하죠. 근데 호랑이가 아니죠. 호랑이가 아니 뭐죠? 뭐 코끼리나 그죠? 물소 같은 애들이 거기 들어가서 막 진흙탕에서 막 뒹굴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죠? 어우 더러워 이렇게 하는 걔는 어때요? 굉장히 행복해 보이죠. 그래서 이 뒹굴다는 의미가 그죠? 이런 것이요. 어우 나도 그냥 그죠? 뭐죠? 뭐 막 그죠? 돈이 쌓여있는 돈통에서 막 뒹굴고 싶어. 막 이렇게 하면 그때 뒹구는 거 뭡니까? 탐닉하다. 무슨 말이가 있어요? Wallow in something. 어디에서 뒹굴고 있다는 거는, 그쵸?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의미로 많이 씁니다. 굉장히 좀 탐닉하는 거. 그쵸? 그쵸? 아름다운 아가씨들 사이에서 뒹굴고 싶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뒹굴고 싶다는 게 그거에 탐닉하고 싶다. 이런 겁니다. 그쵸? 꽃미남 속에서 뒹굴고 싶어. 그럼 어떤 뜻인지 알겠죠? 그쵸? 이렇게 뒹구는 거예요. 그 다음에 stratum, strata. 이게 층을 얘기하죠. stratum. 그렇죠. layer. 층을 얘기하는 겁니다. stratum, strata. 이게 많이 보던 거죠. stratum, strata. 한 층 할 때요. 그렇죠. stratum. 그 다음에 facet, face에서 나온 겁니다. 보이는 면. 그렇죠. 보이는 면. 단면, 양상, 국면. 다 면이죠. 알케미, 케미스트리가 화학인데 알케미는 뭘 만들고 싶었던 화학이죠? 금을 만들고 싶던 연금술. 그렇죠? 연금술. 알케미스트 알고 있죠? 불리온. 이게 금괴 금덩어리인데 이게 왜 불리온이 그 뜻이지 아세요? 여러분 불이요 원래는 이 불이요 이뷸리언트 이런 단어를 배웠죠. 이뷸리언트.
부글부글 끌어올리는. 이 불이란 단어가 원래 어디서 나온 거 하면은 보일에서 온 거예요. 보일. 근데 이게 왜 보일? 끓이는 거랑 금하고 무슨 관계예요? 여러분 이양 금이란 뜻이 아니고 뭐야 이거? 금괴예요. 우리가 금덩어리나 원석 금을 가지고 오면 어때요? 그거를 녹이죠. 그럼 금이 부글부글 끓죠. 그럼 어때요? 우리가 캐스터웨이죠. 주형. 네모난 주형에다가 넣죠. 그럼 어때요? 뜨 금이 굳어지면서 그 어서 만들어지 마크가 찍히면서 순도하면서 이렇게 금괴 덩어리로 만들어지죠. 이게 불리온이에요.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금괴 있죠. 벽돌처럼 생긴 거. 이게 불리온입니다. 그렇죠? 그냥 원래 금이 금으로 생긴 게 아니라 금은 가열해도요. 그렇죠? 기화되거나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부글부글 끓여서 그거를 어떤 틀에 만들어서 금괴 형태로 보관하는 게 불리온입니다. 불리온. 그 다음에 스란 이게 조용한 거죠. 스란 고요한. 그래서 조용하게 부르는 여자친구한테 집에 가서 조용한 목소리로 나지막히 부르는 사랑의 고백 세라나데, 스레네이드, 스레니티 많이 들어봤죠? 스란. 헬시온 기억나세요? 헬시온 했었죠? 이것도 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헬시온은요 고대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새예요. 헬시온이라는 새가 있는데요. 이 새는요 둥지를 바다 위에 틀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 새끼를 낳아요. 그리고 새끼를 주려고 먹이를 주려고 날아가요. 먹이 찾아 날아갑니다. 근데 날아가고 있는 동안 어때요? 막 파도가 쳐요. 그럼 불안하죠. 자기 둥지하고 새들이 다 파도에 휩쓸려 죽을까봐 불안해요. 그래서 이 헬시온이라는 전설의 새는 뭡니까? 파도가 치면 막 날개짓을 해요. 그러면 이 헬시온 새가 날개짓하면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그래서 헬시온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뭐라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적으라고요? 그래서 적으라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호동을 잔잔하게 해주는 것. 그래서 평화시대라는 의미로 주로 씁니다. 평화시대. 됐어요? 그 다음에 이 브리크란 단어는요. 기후가 차고 음산한의 뜻인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뭐 있어요? 이 단어 되게 많이 얘기하죠. 브릿지요. 근데 여학생들 뭐라고 그래요? 저 미장원 가서 여기다 브릿지 넣었어요. 브릿지는 다리고요. 원래는 뭐라고 해야 돼요? 브릿지에서 이 브릿지가 뭐예요? 탈색, 그쵸? 표백, 하얗게 만들고 색을 빼버리는 겁니다. 하얗게. 이 브릿지에서 하얗게 만들어버리는 단어가 브릭이에요. 우리가 차고 음산하다는 단어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쵸? 아까 플로리드 뭐라고 했었죠? 꽃이 만발하고 화려하고 이게 플로리드인데 브릭은 어떤 거 하면요. 그쵸? 어떤 시베리아 같은 데요. 그쵸? 음산해요. 눈만 저기 깔렸어요. 어둡침침하고 허예요. 패요. 창백합니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얼굴이 핏기가 없고 하얘요. 음산한 거죠. 귀신 나올 때 귀신이 뭡니까? 얼굴에 홍조를 띠고 나오는 거 봤어요? 다 어때요? 얼굴이 창백하고 하얗죠. 이런 뉘앙스가 그쵸? 탈색하고 나오죠. 얼굴에. 그쵸? 이게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 그쵸? 재밌을 것 같은데 그것도? 얼굴에 홍조를 띤 귀신. 그쵸? 그것도 특이할 것 같은데 보통 귀신도 얼굴이 하얗고 창백하죠. 이게 브릭입니다. 베스크요. 베스크. 베스크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는 뭐에서 나온 거죠? 베스에서 나온 거예요. 베스가 뭐예요? 목욕하는 거죠. 이 베스크는 뭘로 목욕할 때 쓰냐면요. 태양에 목욕하는 거예요. 그렇죠? sun bask. 그거 뭡니까? 미국 애들 정말 좋아하죠? 우리같이 오늘 비가 주룩주룩 내려서 좋죠? 이렇게. 안에 있을 땐 좋아요. 그렇죠? 밖에 막 비 주룩주룩 해서 안 맞고 안에 있을 땐 좋은데 나가면 정말 짜증나죠? 근데 이렇게 비 오지 않고 미국 애들은 특히 어때요? 서양 애들은 햇볕만 찌면 어때요? 진짜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대학원 다닐 때도요. 인터내셔널 다녔다고 그랬었죠? 외국인들이 되게 많은데 걔네들은 정말 기숙사에서도 햇볕 쬐면요. 러그라고 그러죠? 그거 깔고 나가서 그죠? 잔디에 올려놓고서 우통 먹고 누워요. 그리고 책 보고 막 이렇죠. 우리는 잘 안 그러죠. 근데 걔는 아무 데서나 이렇게 햇볕만 들면은 그쵸? 깔고 누워서 햇볕을 쬐입니다. 그쵸? 우리는 저러다 피부 안 걸린다 막 이러는데 걔네는 굉장히 이렇게 햇볕을 쬐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스크가 햇볕을 쬐이다는 뜻인데 그런 의미에서 따뜻한 햇살이 나오고 그 햇살을 맞고 있어 어때? 기분이 되게 좋죠. 그래서 향유하다, 누리다 이런 의미도 많이 있어요. 베스크. 향유하다, 누리다. 베스크에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sultry. 그쵸? sultry. hot and oppressive. 이게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그쵸? 굉장히 뜨겁고 그쵸? oppressive. 짜증나는 겁니다.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 게 hot and sultry. hot and humid 하나 쓸까요? humid? sultry는 hot and humid. 뭐예요? 이런 날씨가 제일 짜증나죠? 솔직히. 그냥 뜨겁기만 하면 어때요? 견딜만 하죠? 뽀송뽀송하고. 근데 어때요? 더우면서 어때요? sticky.
그쵸? 습기 높아서 끈적끈적거리면 그때부터 정말 짜증나죠. 썰툴이요. 나중에 보면 여러분 스웰터라는 단어 알고요. 스웰터? 이 스웰터가 이게 그쵸? 스웰터 그러면 이게 뭡니까? 그쵸? 굉장히 그 사람을 덥고 짜증나게 하는 건데 이 스웰터가 썰투리가 된 거예요. 스웰투리가 썰투리가 된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murky. 그쵸? 이 murky라는 단어가 원래 여러분 머그컵으로 주로 알고 있는데 도둑질하다 강도질하다는 의미도 되게 많이 나와요. 머그요. 그렇죠? 근데 murky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 이런 비 말고 그렇죠? 이런 비 말고 주룩주룩 내리는 말고 이렇게 그 가랑비인데 그 후덕지근한 날 내리는 그 가랑비 있죠. 그게 murky예요. 그래서 murky가 그렇죠? damp and warm.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close and sticky. 아까 얘기하면 뭐랑 똑같습니까? 굉장히 끈적끈적한 거예요. 그렇죠? 끈적끈적한 거. 그런 기분을 어디서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막 주룩주룩 내지 않는데 날씨는 이렇게 막 쏟아지기 전에 보면 어때요? 굉장히 후덥지근하고 습기 차고 막 이러죠. 그게 murky예요. murky. 그 다음에 inclement 할 때 clement 네모치면 clement가 자비로운 거죠. 자비롭다는 의미여서 우리가 clement가 날씨가 아주 좋은 이런 의미도 있어요. clement요. 그래서 옛날에 교황 이름에 clemence가 들어가 있는 거는 인자하고 자비롭다는 뜻입니다. 하늘이 자비를 베풀면 날씨가 쾌청한 거죠. clement는 쾌청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면 inclement는 날씨가 굉장히 악천후라는 뜻이에요. 성격이 잔혹한 겁니다. 무자비한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악천후라는 의미도 있고 성격이 무자비한. 그 다음에요. conceal 할 때 질이요. 이 질이요. 응고되다는 뜻이에요. 지요. 응고되다. 그렇죠? 응고되다. 특히 응고되는 것들 이 질은요. 어디서 나온 거 하면요. 질은요. freeze. 언다는 뜻이죠. 지요. 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질이요. freeze가 되고 질이요. 지요. 이렇게 되는데 이 질이 좀 더 변하면 어때요? 이렇게 덩어리가 져 있는 걸 뭐라고 그러죠? 덩어리가 되어 있는 거. gel. 이렇게도 얘기하죠. gel. 그럼 콘질은요. 덩어리가 점점 congeal. 그렇죠? 응고되고 응축되는 게 congeal의 뜻이에요. 됐죠? mire. 이게 mire. mirror란 단어 알아요? mirror요? 이것도 기출문제 한번 나왔었는데 이게 선생님 제가 이걸 몰라요. 모략이에요. 모략. 그렇죠? 우리가 그 동방박사 3명이 그렇죠? 예수 지저스 크라이스트 탄생할 때 뭐 가져갔대죠? 황금과 모략 그다음에 세 가지 가져갔잖아요. 황금하고 유약인가요? 유약과 모략인가요? 뭐였죠? 그죠? 기억 안 나냐? 그래도 크리스마스 여름 성경 가봤을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그런 얘기 하죠. 어쨌든 그 모략입니다. 모략. 근데 참 이 모략이란 말이 우리말로 안 쓰이죠. 이게 뭔가 하면은 제가 이 단어 했었어요. 밤 하면서 이게 뭐라고 그랬었죠? 이게 향유. 유황? 향유인가요? 어떤 이 향유예요. 향유. 이게 향유가 뭔가 하면 몸에 바르면 이렇게 기름기가 있으면서도 부드럽고 좋은 냄새가 나게 하는 이런 것들인데 모략도 그런 거예요. 모략도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마이어는요. 이 밀에서 나온 건데 이 모약이요. 액체로 되어 있는데 어때요? 그렇죠? 우리 조청이나 엿처럼 끈적끈적합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나온 게 마이어예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능탕에 빠졌는데 그 조청으로 만든 그 땅에 빠졌어요. 그럼 어때요? 빠져나오기 쉬워요? 아니요. 그래서 그런 진흙탕, 끈적끈적한 진흙탕. 걷기가 힘들죠? 걷기 힘들죠. 거기에다 또 수렁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붙여. 이 쿼그도 수렁이라는 뜻이거든요. 쿼그 마이어. 이거 뭡니까? 이러면 앞다리는 수렁에 빠지고 뒷다리는 진창에 빠져 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 쿼그 마이어라는 단어도 되게 많이 봤죠. 그래서 저는 그 비치발리볼이요? 해본 적 있어요? 비치발리볼이요? 안 해봤죠. 근데 몰랐었는데 여러분 해변가에 그 모래사장에서 달리기 해봐요. 달리기 돼요? 진짜 힘들죠? 진짜 빡세죠? 왜 이게 탄력이 있어야 되는데 막 발이 빠지면 거기서 뛸 수 있어요? 근데 비치발리볼이 보기에는 뭐 저렇게 못하겠지만 실제로 비치발리볼 하려면 어때요?
엄청난 체력이 있어야 되죠. 맨 땅에서 그렇죠? 점프하는 거랑 그 모래사장에서 점프하는 거랑 틀립니다. 근데 얘는 더 빡세겠죠. 그렇죠? 여수로 만들어 놓은 데서 뛰려봐요. 그렇죠? 조청 위에서 점프하려면은 정말 안 뛰어지겠죠. 그 다음에 deluge요. LUG 이게 물이죠. wash요. 큰 홍수가 우리가 deluge 그렇죠? 아래로 큰 물이 쏟아지는 거. deluge 많이 쓰죠. 우리가 이거 뭡니까? 루브, 라버토리, 그렇죠? dilute 하면서 그렇죠? lavish 이런 거 하면서 물과 관련된 거예요. wash예요. deluge. spate도요. 이것도 홍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스퓨 찾아봤어요? 스퓨가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을 뿜어내는 거죠. 그렇죠? 어떤 호수 같은 데서 물이 푹 퍼져나오게 스퓨예요. 이 스페이트도 그 뉘앙스입니다. 그렇죠? 뚝이 있는데 뚝이 팡 터지면서 물이 넘쳐 흐르는 겁니다. 대홍수, 스페이트. 기억하세요? 디바커, 바, B-A-R이에요, 원래는. B-A-R. B-A-R. 뭐죠? 바가 우리 막대기로 알고 있죠? 막대기인데, 막대기 말고 우리 옛날에 바를 뭘로 썼죠? 바. 우리가 문 같은 거 잠글 때 막대기를 딱 가로막죠. 빗장. 그쵸? 금지, 억제. 그럼 디바크는요, 내가 바커. 이렇게 막아놓은 게 뻥! 하고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와해되다, 붕괴되다. 그쵸? 디바커. 그쵸? 와해되다, 붕괴되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큰 패배나 완패라는 의미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마지막 그겁니다. 뭔가 하면은 성을 지킬 때 우리가 수성이라고 그러죠. 성을 지킬 때 성문을 이렇게 막대기로 빗장으로 막아놓고 끝까지 지키죠. 근데 걔네가 뭡니까? battering ram이라고 그러죠. battering ram.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오크들이 오크들 알죠? 오크들이 이렇게 큰 술에다가 통나무 크게 해서 앞을 갈아서 그걸로 성문을 꽝 때리면 성벽을 막고 이렇게 지키지 안 부시라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큰 막대기가 끊으면 땅 깨지죠. 그럼 성문이 열리죠. 그러면 완전히 지는 거죠. 이게 디바클이에요. 그 다음에 제피어 이 단어가 저를 정말 짜증나게 했던 단어입니다. 옛날에. 왜요? 사전에 보니까 서풍이라고 돼 있어요. 서풍. 그래서 이게 서풍이에요. 우리가 팬이나 이런 높새바람이 동풍이고요. 이 제파이어는 서풍이에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설명을 넘어갔는데 어떤 책에 보니까 서풍이 어떻게 돼 있어요? 산들바람. 그러니까 실수했구나. 서자가 그 서자가 아니구나. 그쵸? 느린 서자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거 서풍이 아니고 이때 서자가 느린 바람에서 아주 천천히 부는 느린 바람의 서풍이에요. 느린 서자입니다. 서쪽 서자 아닙니다. 얘기했어요. 근데 또 다른 책 보다 보니까 어때요? 그쵸? 동풍이 있고 서풍이 있고 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야 당황했어요. 이거 두 개 다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서쪽에서 부는 바람의 서풍도 있고요. 느린 서자의 서풍도 있고요. 두 개 뜻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veer. 그렇죠? veer. 옆으로 이렇게 빗나가는 겁니다. veer. 그렇죠? 원래는 바람의 방향을 바꾸다든지요. 우리가 veer라는 단어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슉슉슉 빠져나가는 거 있죠. 그렇죠? 톡톡톡 틀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이게 방향을 바꾸다. 제가 이 단어를 언제 했었죠? 그 단어 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swerve 하면서. 그렇죠? swerve가 이렇게 빗나가다. swerving. S-W-E-R-V-E. swerve 하면서 veer도 같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 veer도 원래 어원은 어디서 나온 건가 하면요. turn. 바꾸다. 그래서 이 vert나 vert가 들어가는 게 다 turn의 의미 알죠? 근데 이 turn에서 vert나 vert가 이가 하나 더 첨가된 거예요. veer. 이게 무슨 말인지? 이가 하나 더 들어가면 없으면은 방향을 슉 트는 게 veer. 제니스, 그쵸? 최정점. 우리 아까 무슨 단어 했었죠? 애끔이. 이런 단어 했었죠? 애끔이. 최정점. 가장 높은 데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원래 제니스의 Z자는 나중에 보면요. C로 바꿔도 똑같아요. C로 고쳐도 됩니다. 원래는 제니스는 세니스였고, 세니스는 우리가 어디서 봤죠?
center. 그래서 어떤 산의 가장 중심부. 그렇죠? 거기가 가장 높죠. 어떤 중심부가 가장 높죠. 제니스. 그래서 center, 가장 중심이면서 가장 높은 곳을 얘기하는 게 제니스입니다. 세니스에서 제니스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요. 날디르. 이게 뭡니까? 날디르는요. 최하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나디르는 최하점이 아니고 아까 제니스가 센터죠. 가장 중심이 되는 꼭대기죠. 요거의 opposite, 반대점이란 뜻이에요. 가장 높은 거에 가장 반대되는 대척점. 이게 나디르예요. 그럼 가장 높은 거에 가장 반대되는 쪽에 있는 게 뭐죠? 가장 최저점이겠죠. 그래서 하늘의 중심에 있는 가장 꼭대기가 천정. 천정의 반대가 천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디르. 그 다음에 컬처가 농업인데 홀티컬처는 그쵸? 뭘 하는 거죠? 호르티라는 단어가 원래 가든이라는 뜻이에요. 홀티 가든. 가든이 뭐죠? 정원. 그럼 자기 정원에서 농사를 짓는 게 뭐죠? 정원에서 장미도 키우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원예 농업이 된 겁니다. 정원에서 하는 농사. 원예 농업. 그 다음에 데시케이트. 여기요. 시카라는 거 보이죠? 시카. 이 시카가 드라이예요. 말라 비틀어지는 겁니다. 그럼 점점 말라 드라이 다운. 말라서 죽게 만들다. 말라 죽게 만들다. 건조시키다. 데시케이트. 제가 데시케이트는 어떻게 설명했었어요? 전 데시케이트 보면 뭐가 떠오른다고 그랬었죠? 기억 안 나요? 전 데시케이트를 보면 어떤 게 떠오르냐면요. 그게 떠올라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요. 제 막내 여동생이 태어났어요. 나이 차이 꽤 많이 나는 거죠. 저랑 8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 기억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신기했어요. 동생이 생겼는데 그래서 제 남동생이 싫어했어요. 자기가 막내라서 막 내놔 막 이렇게 땡깡 보이다가 갑자기 여동생 생겨나니까는 맞죠. 아버지한테 연락 터지고 막 이러고 있었죠. 그렇죠? 원래 자기가 오랫동안 막내하다가 그 다음 막내 생기면 중간에 있는 애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그렇죠? 자기 자리를 뺏긴 것 같아서 트라우마가 많이 생긴대잖아요. 제 남동생도 막 여동생 때문에 제가 갖다 버리라고 쟤 때문에 자기의 인생은 막 미워한다고 막 이랬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어차피 그쵸 지금 생각해보면 제일 불쌍한 게 누군 것 같아요. 첫째가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저 옛날에 몰랐었는데 첫째가 왜 불쌍해요? 첫째들은 진짜 뭡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도한 요구를 많이 받죠. 왜? 첫째가 4살, 둘째가 3살 이러면 어때요? 4살도 애지요. 3살도 애지요. 그런데 어때요? 부모 입장에서는 어때요? 4살짜리가 3살보다는 위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자꾸 과도한 걸 요구하죠. 네가 참어. 네가 언니잖아. 동생한테 양보해야지. 그래서 첫째는 굉장한 압박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되게 웃기게 보면 4살짜리가 3살짜리랑 어디 공원 같은 데 가면 뭡니까? 4살짜리가 3살짜리 챙기죠. 어떻게 보면 4살짜리도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계속 너는 동생을 챙겨야 된다. 동생 잘 노는지 봐라. 그러니까 애가 지 놀아야 되는데 지 노는 거 못 보고 어디 가서 노냐 동생 봐야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압박을 느끼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하면은 뭐였었죠? 데스케이트. 그 막내 여동생이 태어났는데 되게 귀여워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업어주고 막 우유도 타주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막내 여동생 때 어머니한테 굉장히 많이 혼났던 게 있어요. 왜요? 그때 초등학교 때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막내 여동생 것 중에 제가 탐나는 게 있었어요. 뭐요? 항상 그 테이블 위에 뭐가 있냐면은 남양 infant desiccated milk 뭐죠? 남양 아기 분유. 그게 영어로 dry milk 또는 desiccated 그렇죠? 건조시킨 거죠. 탈지 분유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동감하죠. 근데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게 어머니가 없거나 딴청 했을 때 이걸 이렇게 푹 퍼서 입에 탁 넣으면요. 그게 왜 그렇게 맛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너무 맛있어서 어머니 애기 분유를 뺏어 먹는다고 막 맨날 걸리면 터지죠. 근데 엄마 옛날 봐서 뭐 없으면 그거 퍼가지고서 입에 넣어요. 한 입 먹고 나서 한 입만 먹어야 되는데 한 입이 안 되죠. 또 먹게 되죠. 자꾸 먹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는 그게 또 완전 범죄가 하게 되려면 좋은데 흔적을 안 남기려고 정말 조심하게 먹어도 그 아기 분유는 흔적이 남아요. 닦는다고 열심히 닦아놨어요. 안 한다고. 그럼 나중에 뭐 입에 묻어있고, 막, 그쵸. 옷에 묻어있고, 그 분유 가루가, 그쵸. 데스케이리드. 이렇게 건조시킨 우유를 분유할 때 데스케이리드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컨버스터블. 컨버스천이, 원래 버스트 할 때 버스트이 터지다, 번, 타다 이런 뜻이에요. 컨버스터블. 가연성이 쉽게 터지는. 커미트. 그쵸. 해성이란 뜻입니다. 해성. 이 커미트는요, 여러분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해성이면 꼭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뭘 가지고 있죠?
혜성이 꼬리요. 그렇죠. 꼬리인데 우리가 꼬리가 그게 모처럼 생겼어요. 맞죠? 머리카락 생긴 거 알아요? 좀 이해 못할 거예요, 여러분. 혜성이 있고 혜성이 꼬리가 있는데 이 머리카락처럼 생겼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죠? 왜요? 우리가 정자를 얘기하거나 어떠한 편모, 선모 이런 거 있죠. 어떤 옛날에 플라나리아, 아메바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걔네들도 정자도 그렇고 걔네는 편모 달린 유주자도 그렇고 이렇게 꼬리가 실처럼 달려 있죠. 머리카락처럼 쭉 달려 있는 이 선모나 편모를 그죠? 우리가 머리카락, 헤어라고 얘기하죠. 이 머리카락을 빗는 걸 뭐라고 그래요? comb, C-O-M-B. 이게 헤어를, 머리를 접는 게 comb, 빗이죠. 그래서 빗이라는 단어가 머리, hair, 털을 이렇게 일정하게 하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카밋은 원래 머리카락 달려있는 별, 털 달린 별, 이게 카밋이에요. 꼬리가 달려있는. 됐어요?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할게요. 화장실 갔다 오세요.